10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기본서가 나왔어요, 이제요. 이게 이제 학계론이에요. 학계론이고요. 이게 이제 학계론이 먼저 나왔고, 민법은 이번 주 안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책은 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은요. 보기 쉽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페이지는 얼마 안 돼요. 620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럼 620페이지면 얼마 안 되죠. 예, 620페이지. 뭐 이건 뭐 한 이틀이면 보지 않나요? 그래서 민법은 690페이지예요. 그래도 뭐 그렇게 690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보면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웬만한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을 보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기본서를 펼쳐가지고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 풀고 그러다가 뭘 궁금한 게 있는데 책에서 찾아볼 수 없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물론 뭐 100%를 집어넣을 수는 없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온 범위 내에서는 웬만한 것들 다 들어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민법도 아마 똑같이 이렇게 이런 표지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기본서 나오면 꼭 민법은 여러분들 색칠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제가요, 줄을 다 그어가지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기사법 선생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1월 중순 안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미 중기사법은 12월 2일 날 법이 다 통과돼서 더 이상 이제 개정될 게 없대요. 그래서 개정될 게 없는데 굳이 5월 달까지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월 중순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법하고 공법은 약간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하도 많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요약집이 너무 빨리 나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계속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학교론 선생님하고는 통화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교론 선생님하고 통화를 못 해봤으니까 민법은 지금 수정을 하고 있어요. 수정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부했던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큰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요. 틀을 바꾸지 않고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보기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할 때 써야 될 것 같아서 아마 1월달 안에 민법하고요 중개사법은 요약집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죠? 민법은 뭐 바뀔 게 없으니까요. 바뀌어봤자 특별법인데 특별법 바뀌면 나중에 보충자료 해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바뀔 게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약집하고 기본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기본서만 딱 보면은 어디가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약집을 보면 그게 이제 나오죠. 그 다음에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같은 경우는 요약집만 봐도 되죠. 그렇죠? 민법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약간 키우면 되거든요. 그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문제를 풀이하는 건데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요약집은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이 있죠. 지문 형태를 그냥요 그대로 써가지고 전체를 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약집이 뭐냐면 요약집 한번 보면 문제집 한 권 보는 그런 꼴이 되게끔 아시겠죠? 그래서 국가고시는 올해 이제 2016년까지 나왔던 모든 문제하고요. 우리 공주사 문제에서 문제를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요. 책을 다시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큼 여러분들이 요약집 하나 보면 웬만한 문제는 다 그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기본서 같은 데다가는 판례 같은 거 쓰려면 이렇게 길게 써야 짧게는 못 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약집에 만약에 좀 모르는 판례가 있다 그러면 기본서를 보면 될 수 있게끔 상호 보완적으로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요 어느 것이든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면요 모든 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문제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해를 하고 암기하는 것이 제일 빠르죠. 문제를 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거. 그거보다 더 빠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107페이지 보면 자주점유, 타주점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맨 위에 한번 봐봐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래가지고 타주점유 이렇게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거기 첫 번째 분묘기지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 분묘기지는 뭐냐면 다른 사람 있죠. 다른 사람 땅에다가 묘를 쓰는 걸 얘기해요. 조상의 묘를 쓰는 것.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썼죠. 그러니까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공유자가 그러면 공유자는 뭐예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지분이 3분의 1인데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내 지분은 3분의 1밖에 안 돼. 그런데 전부를 점유해. 전부를 점유를 해. 그러면 3분의 2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고요. 명의수탁자죠. 명의수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등기 있죠, 등기. 등기를요, 원래는 이게 갑의 거거든요. 갑의 것인데 갑이 이것을 등기만 앞으로 좀, 야, 너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란다? 등기를 뭐란다? 등기 명의죠. 명의를 맡긴 사람이죠. 그것을 신탁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명의를 맡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수탁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수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이렇게 돼 있나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졌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이 봐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경계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갑의 땅이고 이걸 을의 땅이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경계인 것을 알면서도 이 경계를 치워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지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남의 경계를 침범했죠? 일부러 침범했죠? 그것을 악의의 무단점유죠. 남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 몰라 알면서 침범했죠? 그래서 타주점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타주점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는요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놔두고요. 여러분 108페이지요. 거기 보면 가운데 좀 봐봐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라고 나와 있나요? 108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어디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설명을 해요. 자, 여기 보면요. 먼저 여러분요. 점유자 회복자는 뭐냐면 우리가 점유권은 뭐라고 그랬죠? 등기 있죠. 등기는 여기서 갑이죠. 갑이 누구다?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 여기서 점유죠. 점유는 뭐다? 을이죠. 을이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요. 미국서 살고 있어요. 미국서 살고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유자잖아요. 이 점유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보면 무실동에 있는 땅이죠. 이 무실동에 있는 땅을요. 등기는 갑으로 돼 있고 갑은 미국서 살고 있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버려진 땅을 잡고 자기가 이 땅을 점유를 해가지고 뭘 한다?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왔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300만 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에서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해서 내 땅 내놔라 이 말이죠. 이 사람을 뭐라 한다?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자하고 점유자 간의 관계 있잖아요. 회복자하고 점유자 간의 관계예요. 이 회복자와 점유자 관계, 이 사람 갑자기 가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냐? 땅을 못 쓰게끔 만들어버려. 멸실하고 훼손을 해. 훼손하면 얼마를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수익을 누가 가져갈 것인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만약에 을이 일부러 멸실 훼손을 했을 때 손해는 누가 얼마만큼 질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냐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 먼저 천연과실 있죠. 그 책에다 나와 있죠.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이익은 뭐죠? 사용이익이라는 것은 임대차 계약이 어제 끝났어. 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요. 끝난 지 모르고 오늘 하루도 잠을 자고 있어. 그것을 뭐란다? 사용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도 잠을 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 갈 때 그냥 나가야 돼요? 하루분 그 월세 내고 나가야 돼요? 하루 그 월세 내고 나가야 되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걸 사용이익이라고 하고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의 사용대가요.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을 얘기해요. 여기서 물건은 뭐죠? 이러면 집이죠. 집, 물건. 사용대가 뭐죠? 1개월이죠. 그러면 여기요. 뭐죠? 월세죠. 월세. 차임. 월차임. 그러면 집도 물건이고 월세, 돈도 물건이죠. 이것을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돈을 1개월 빌려주죠. 이자가 나오죠. 이자도 돈이고 이것도 돈이죠. 돈은 물건이죠. 그러니까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사람이요. 1개월간 고용돼서 임금을 받았죠. 임금은 돈이죠. 그런데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아니죠. 사람은 물건이 아니니까
임금은 과실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임금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은 뭐냐? 물건의 용법이요. 물건의 용법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이런 물건 경주마. 경주마의 용법은 뭐죠? 뛰는 거죠. 뛰는 것. 알겠죠? 그렇잖아요. 젖소의 용법은 뭐예요? 젖소, 우유를 짜내는 거죠. 한우의 용법은 뭐예요? 한우는 고기를 생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용법이잖아요. 물건의 용법이요. 그런데 경종말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 경종말이 새끼를 낳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종말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끼를 낳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말은 띄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새끼를 낳네? 그러면 이거는 경종말의 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천연과실이 아니야.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요. 젖소의 용법은 뭐요? 우유를 생산해내는 거죠. 얘가 죽어서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고기를 또 남겨놓고 죽었네? 고기? 그럼 이 고기를 뭐라 할까요, 이걸? 여기는요, 한우는 고기잖아요? 그런데 이 한우가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 우유를 또 중간에 또 생산해냈네, 우유? 한우는 우유를 생산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생산해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떡할래?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것을요, 그래서 내가 사법고시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은 과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답 찾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주에서 과실이 아닌 것을 나와.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이걸 찾으려면 이게 도대체 뭘 묻는 건지요. 이게 뭐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뭐냐, 관상수에 밀감이 열렸다 이 말이죠. 감귤이. 관상수는 뭐죠? 눈으로 째려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귤이 열렸네? 그럼 이거 어떡할까, 이거? 알겠죠? 그럼 관상수의 용법은 보는 거지, 귤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열렸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걸 가지고 이제 과실이 아니다 말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이런 것도 다 물어본다? 그냥 과실로 봐. 그런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천연과실이란 말은 이런 말이고, 법정과실이란 말은 이런 말이다. 이 정도만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 돼. 왜요?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고 주택거래사 시험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시험법으로 뭐만 하면 돼요? 천연과실. 천연과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배나무에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법정과실은요, 월세라든가 이자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월세나 이자. 사용이익은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며칠 더 잠을 자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사용이익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과실이다. 이렇게. 그러면 과실을 수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수치한단 말은 점유자가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 그러면 여러분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누가요? 점유자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을 수치하죠? 그럼 과실을 수치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을 무슨 점유자다? 선의 점유자다. 이런 말이죠.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잖아. 선의 점유자. 그러면 선의 점유자가 과실 수치해. 그럼 선의 점유자는 뭐죠? 선의 점유자라는 것은 뭐가 없어도 불구하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점유자 이렇게요. 오신하면은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근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여기서 본권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소유권. 다른 걸 필요 없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 아니에요. 소유권자가 아니면서 소유권자라고 착각을 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있죠. 왜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의사 무능력자, 술이 만취된 상태야.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멀쩡하니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술이 세서 그렇지 그 상태가 이미 기억 상실장 정도로, 알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필름이 끊길 정도의 술 마셨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2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오늘이 지금 3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계약이 무효잖아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을 넘겨받아가지고 한 달 월세를 받아먹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것을 선의점유라고 그래. 이미 2월 1일 계약을 할 때 술이 많지 않은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야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슨 점유였다? 선의 점유. 과실을 할 수 있다? 수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라고 오신했을 때 그 사람을 선의 점유라고 하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실 수치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수익을 천만 원을 이 사람이 수익을 올렸잖아요. 그 수익을 가백에 반하지 않고 자기가 먹는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선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치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끼치면 반환해야 된다. OX, X. 이러면 어차피 남의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으면 진정한 소유자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수치한 것을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과실수치권 201조. 201조가 뭐냐? 점유자가 뭐를요? 점유물을 책임 있는 사유, 다른 말로 고의과실이 말이죠. 고의과실로 뭘 한다? 멸실하고 뭐를 한다? 훼손을 한다 이 말이죠. 멸실훼손 이렇게. 그래서 멸실하고 훼손을 한다 이 말이죠. 멸실, 훼손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멸실하고 훼손을 하죠. 그래서 멸실, 훼손 그러면 이때 일부러 훼손해. 일부러. 왜? 내가 이제요 농사를 좀 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자기 거라고 돌려달래. 그러니까 을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저기다가 저 땅을 농사를 더 이상 못 짓게요. 온 동네에 있는 병조각은 다 갖다 버려놨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멸실, 훼손을 했죠. 이럴 때 이 을은요 갑한테 얼마의 손해를 배상하는가 이 말이죠. 아무리 일부러 했다고 해서 손해 전부 그러면 큰일 나. 맨 처음에 이 사람이 저 땅을 점유할 때 선의였고 자주였다. 선자. 그럼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이익을 배상하고, 선의가 아니고 뭐이거나 악이이거나 또는 자주가 아니고 뭐거나 타주이면은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그랬죠? 자주는 언제나 선의점유고 타주점유는 언제나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왜냐 봐봐. 여기 우리가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렇게 네 가지예요. 즉 지상권자가 아닌 사람이 지상권자라고 오신했다. 전세권자가 아닌 사람이 전세권자라고 오신했다. 그것을 선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 봐봐. 소유자는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죠. 자주이면서 선이고, 여기는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는요 무슨 점유? 타주이면서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주점유자도 선의가 될 수 있고 자주점유자도 선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서요 언제나 선의는 언제나 자주점유고 악의는 언제나 타주다 그러면 큰일 나. 선의인데 타주가 있을 수 있고 자주인데 악의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을 받는다. 뭐라고? 선의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 선자, 현존 이렇게. 선자, 현존 이렇게. 선자, 현존. 알겠죠? 그럼 여기 봐.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안 나와. 시험에 나올 때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전세권자가 일부러 고의로 멸실했다. 고의로 멸실했다. 그 다음에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갑이 일부러 멸실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요,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잖아요. 1번하고 여기 2번이잖아요. 그럼 1번은 손해배상을 얼마 하죠? 현존이익이에요? 손해 전부예요? 몰라요? 여러분 지금 강의 안 들었어요? 강의 들었어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잖아요. 전세권자는 무슨 점유라고 그랬어? 전세권자는 타주라고 했잖아. 타주. 그러니까 전세권자 그러면 무조건 이건 손해 전부예요.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소유의 의사. 그럼 무슨 점이요? 자주인데 이제 자주죠? 선이냐 악이냐만 판단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선이다 악이다 말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자주이죠? 자주인데 선이에요 악이에요? 자주인데 선이면 현존이고 자주인데 악이면 손이 전부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뭐라고요? 손이 전부라고 해야 돼요? 현존이익이라고 해야 돼요? 어? 현존이익? 왜?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197조 제1항을 보면 197조 1항에 점유 권한이 불분명하다. 여기는 지금 자주란 말이 있는데 선이란 말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로 본다? 선의로 추정한다. 그 말이라니까 이게.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로 뭐란다? 추정한다. 소유의 의사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더 이상 다른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주점유로 뭐란다? 추정한다 이 말이죠. 선의점유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자주란 말이 있는데 선이란 말이 없죠. 그럼 여기다 선의로 보는 거예요. 선자 현존이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이때 이걸 써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3조 203조가 뭐냐?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비용상환 청구권이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 203조가 비용상환 청구권. 이때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의 점유이든 악의 점유이든 다 비용을 청구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선의 점유의 경우만 뭐를 할 수 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악의 경우는 유치권을 못해요. 그러니까 선이든 악이든 다 비용을 청구해. 그 다음에 203조는 뭐냐? 203조는 점유권이에요. 법률관계요. 법률관계요. 법률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가 뭐냐? 절도범이요. 그럼 절도범이 비용을 지출하죠. 비용을 지출하면 203조에 의해서 비용을 청구해요. 그런데 법률관계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뭐죠? 임대차인 거죠?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요 626조에 의해서 청구를 해요. 이게 여러분 시험에 우리가 두 번이나 나왔잖아요. 이게 뭐라고 나왔냐? 월세 사는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차인은 잘 들어. 가로 닫고 뭐라고 나왔냐? 203조 이렇게 한 번은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가로 닫고 626조 이렇게 나왔다니까. 두 번이나.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게 났단 말이죠. 우리가 626조하고 203조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뭐 변호사 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시험에는 뭐라고 하느냐?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626조 가로 닫고 맞는 것으로. 임차인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03조 그래서 틀린 것으로. 그러니까 여기 203조에 의해서 비용은 어떤 경우냐?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요 이게 지금 망가져가지고 이렇게 놔뒀어 학원에다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걸 고쳐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가냐? 편의점 가가지고 순간접착제 사다가 이걸 이렇게 수리를 해줬어. 수리를 순간접착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수리해달라면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안 했는데 순간접착제 사가지고 수리했으니까 수리비용 나오죠. 그 수리비용을 나한테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할 수 있다니까. 악이어도 내가 수리해달라는 말 안 했어도 청구할 수 있다니까. 알겠죠? 그때 비용을 청구할 때 몇 조에서 청구한다? 203조에서 청구한다. 203조 지금. 내가 수리해달라는 말 안 했는데 자기 혼자 수리했잖아요. 내가 학원 청소해달라는 말 안 했어. 혼자 청소했잖아요. 청소하고 나서 파출 비용 달래. 알겠죠? 파출비 하루 일단 계산해서 5만 원 달래. 나 너한테 청소해달라는 말 안 했는데 필요 없어. 악이어도 비용 청구할 수 있으니까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몇 조에서 준다. 몇 조에서? 203조에서 준다 이 말 아니에요. 월세 산다. 월세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집을 수리했어. 임차인이. 알겠죠? 월세 살면서 비가 새가지고 그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임차인이 비용을 청구할 때는 몇 조라고? 626조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가 있냐? 피로비가 있고 하나는 유익비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이 피로비는 특별 통상의 피로비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피로비 이렇게 있고요. 통상의 피로비는 과실을 수치하죠. 특별 피로비 과실을 수치하죠. 유익비도 과실을 수치하죠. 과실을 수치하면 이건 청구를 할 수 있고요. 여기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해요. 그러면 지금부터 봐. 통상의 피로비는 뭐고 유익비는 뭔가? 자, 피로비하고 유익비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피로비하고 유익비는 되게 간단해요. 이러면 여자분들 있죠. 여자분들 기초 화장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피로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그럴 때 기본적인 화장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 피로비다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피로비도 통상적인 것이 있고 특별히 있죠. 집에 있거나 그러면 적당한 기초 정도는 하면 되지만
그래도 집에서 한 100m 이상 더 걸어가려면요, 약간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알겠죠? 올림머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을 특별한 필요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특별한 필요비다. 알겠죠?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냐? 유익비는 성형수술한 거. 목적물을 개량시켰다 이 말이죠. 개량. 알겠죠? 그래서 가끔 TV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해. 저 사람이 옛날에 누구다. 성형수술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 걔들 왜 그런가 모르겠어. 아니 자기네 엄마도 자기를 못 알아보는 성형수술 왜 하나 모르겠어. 아무튼 걔들 보면 희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물을 개량시키는 거. 그것을 뭐라 한다. 요즘 뭐 여러분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이런 것은 그것은 유익비라고 말하기 힘들죠. 개량이라고 말하기 힘들죠. 뭐 요즘은 뭐 일단 하는 거잖아요. 일단요. 일단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우리가 피로비라고 그냥 피로비로 봐야 되죠. 그런 것은. 그런데요, 완전히 닦고 조이고 기름쳐가지고 완전히 전혀 새 사람이 됐다. 그것을 목적물이 개량됐다고 얘기해요. 그걸 유익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는 몰라. 그 아줌마는 목적물 개량 아니야. 그건 유익비가 아니야. 그것을 망가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뭐란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달라. 그것을 피로비하고 뭐가 있다? 유익비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여러분요. 집에 가서 집에 월세 살면서 벽지 바른 거 있죠, 벽지. 벽지를 바른 것을 피로비라고 얘기해. 왜냐면 곰팡이 있으면 싫잖아요. 그런데요, 지붕 있죠, 지붕. 지붕을요,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을 만든 걸 뭐라 한다? 개량했다가. 우리가 혹시 지붕개량이라는 말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걸 유익비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물이요, 개량이 돼야 돼. 바뀌어야 돼. 더 좋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자동차 보면 뭐 하는 놈 있죠? 마티즈에다가 튜닝하는 놈 있죠? 그건요, 우리요, 사자성어로 맛이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아니, 마티즈에다 왜 그 1000만 원을 발라가지고 튜닝하나 모르겠어. 알겠죠? 아무튼, 그럼 어떻게 돼요? 차가 좋아졌어, 나빠졌어? 그걸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유익이다. 여러분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것을 유익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통상의 피로비를 여러분 좀 알아야 되는데요. 통상의 피로비는 뭐냐? 이런 것이죠. 기계가 이러면 고장나고 마모가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장났다. 그럼 뭘 해야 돼? 수리. 마모됐다, 마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교체해야지, 교체. 수리비, 교체비를 뭘 한다? 통상의 피로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통상의 피로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이 사람이 지금요, 갑의 땅을 의뢰한 사람이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올렸죠, 수익을 올렸죠? 그러면 이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료라든가 비료값으로 들어갔거나 퇴비값으로 들어갔거나 땅이 울퉁불퉁해서 평평하게 고른 데 들어갔다가 통상의 필요비잖아요. 농사 지으려면 평평해야 되니까. 알겠죠? 이럴 때 이렇게 들어간 돈이 300이다. 그러면 그건 청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야 되겠어. 그래서 농수로를 만들었어. 농수로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두 개가 돼서 하나는 특별 필요비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반드시 있어야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특별 필요비. 그런데 물은 적당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더 어떻게 돼요? 논의 가치가 더 커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유익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아무튼 농수로니까 그걸 유익비라기보다는 뭐로 봐야 돼? 특별 필요비로 보죠. 특별한 필요비는 뭐예요? 과실을 수치해서도 300만 원을 만약에 농수로를 만드는데 300을 들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다시 말수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요. 그것이 논이었는데 너무나 물도 없고 가뭄이 심하고 그래가지고 논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밭으로 다시 만들었어, 밭으로. 그래가지고 밭으로 만들어서 밭 작물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쓸 수 없는 땅을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었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유익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개량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점유적 회복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108페이지 맨 끝에 보면 과실수취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과실수취권 맨 끝에, 108페이지 맨 끝에 과실수취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요. 만약에 밑에 선의 점유자죠?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한다. 소유권 거기다 써. 소유권에 조그맣게 자주이면서 선의 점유자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묶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써야 돼요? 타주라고 써, 타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쓴다? 타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타주이면서 무슨 점유다? 선의 점유. 내 말 지금 이해되셨나요? 알죠? 그렇게 보는 것이다. 자, 그 다음 장을 봐봐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점유물의 멸실 훼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다음 페이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멸실 훼손은 뭐냐면 점유자가 일부러
점유물을 멸실 훼손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 무슨 이익이다? 현존이다. 그러면 이렇게 봐봐. 선의의 점유자 갑이 이렇게만 나와. 선의의 점유자 갑이 그러면 자주다 타주다 말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그래서 뭐라 한다? 선자 현존 이렇게 얘기한다. 자, 203조 중요하죠. 비용상환. 그래서 선이고 악이고 다 청구하죠. 필요비는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가 있죠. 고장 나는데 수로비, 그 다음에 마무할 때 교체비용, 통상의 필요비다.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한다. 그다 써봐. 과실을 수치 거기다 줄고 봐. 그러면 과실 수치 X라고 해봐.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하죠. 과실 수치 X. 과실 수치 못하면 이 말이죠. 옆줄 긋고 반환 청구예요. 여기 오면 통상의 필요비 있죠.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하면 청구를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과실 수치를 못하면 과실 수치 X, 과실 수치를 못하면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페이지 지금 109페이지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밑에 박스를 봐봐. 밑에 거 전세권 봐봐. 전세권.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310조고 임차권은 몇 조다? 임차권은 626조. 그래서 626조에서 임차권은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청구하는데 밑에 봐봐. 임차인은 203조 위에서 비용상환 청구 아니다. 몇 조다? 626조다. 이렇게. 몇 조? 626. 이렇게 얘기한 626.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전체적으로 보면 점유권이라고 여기서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럼 점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약간 어렵죠, 점유권이. 왜냐면 점유라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점유권이라는 말 지금까지 평생 들어봤나요? 강의할 때 보면 여기서 민법 공부할 때 처음 들어보지. 일반인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점유권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래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요. 점유라고 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점유를 하면은 대부분 다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런데 점유를 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누구다? 점유 보조자 알바. 점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을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점유권원이 분명하냐 불분명하냐.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면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로 뭐라고? 추정하고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정한다 그러면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한테 있고 추정되지 않는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자주점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타주점유가 네 가지가 알아야 된다 그랬죠. 명의 수탁자, 분묘 기지, 공유자, 악의의 무단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이런 것은 악의 점유자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점유 계속 추정이라고 했죠. 점유 계속 추정은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똑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계속 추정된다. 그런데 우리가 점유를 병합을 할 때는 뭐를 승계한다? 하자를 승계를 한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가 있냐?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관계가 있죠. 점유자와 회복자. 첫 번째 과실수치. 누가 과실을 수치한다? 누가 수치한다? 선의 점유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멸실훼손이 있다. 멸실훼손. 일부러 멸실훼손했다. 선자 현존이다. 선이이고 자주일 때 현존이익이죠. 선자 현존이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는 선이다 자주다 이렇게 딱 나오면 좋지만 그렇게 거의 안 나와. 그냥 선의 점유자가 이렇게만,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자 갑이 이렇게만. 그럼 우리는 뭐 한다? 자주, 평원, 공연, 선의 점유를 뭘 한다? 추정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것을. 전세권자 무슨 점유? 타주 점유다.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 이렇게. 203조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다. 이때 비용은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을 때는 203조. 임차인은 몇 조? 임차인은 626조다. 필요비는 두 가지가 있다. 통상의 필요비하고 무슨 필요비? 특별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는 과실을 수치한다. 수치.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특별 필요비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제 체계를 보면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마지막에 있어. 근데 우리 이미 배웠지만 앞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뭐가 있다? 점유의 해수,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몇 년 안에? 1년 안에
출소기간이죠. 뭐를 통해서? 소송을 통해서. 소송, 출소기간,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이해하기 별것도 아니면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뭐냐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소유권은 시간은 별로 안 됐지만 소유권을 잠깐 쉬었다. 챕터가 바뀌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소유권에서 가장 큰 산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 취득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또 뭐가냐?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가장 큰 산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냐면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오늘 뭘 배우냐? 소유권에 관한 것을 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